빠세호! 예, 여러분 반갑습니다. 어반입니다. 오늘은 일본 여행, 그러니까 맛집 투어 같은 거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. 저 같은 경우는 일본에 뭐 이렇게 길게 살지는 않았지만 제가 여행을 하면서 느꼈던 그런 저만의 맛집에 대한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. 빠세호! 우선 여러분이 뭐 일본 여행을 가서 맛집 투어를 하려고 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냥 소수의 편향된 정보가 무한으로 이렇게 중첩된 경우가 있거든요. 이것만 조심하면 돼요. 이것만 조심해도 반은 먹고 들어가는데 이게 어떤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정보를 습득하는 곳은 거의 다 거기서 거기에요. 뭐 네이버에서 뭐 블로그 같은 거 조회하거나 아니면 지금 같은 경우 뭐 유튜브 같은 걸로 보거나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한 사람이 뭐 이렇게 먹었어. 특정한 곳을 먹었으면 거기에 대한 포스팅이 올라오면 그걸 보고 사람들이 우르르 가고 또 그 사람이 또 그걸 올리면 또 거기에 사람들이 우르르 오거든요. 결국에는 특정 가게에 대해서 무한으로 그 글만 리스폰이 되는 거예요. 근데 문제는 이게 리스폰 되는 과정에서 이 가게에 대해서 평가가 굉장히 좋아지게 돼 있어요. 왜 그러냐면 생각해보면 진짜 간단한 게 기본적으로 해외 나가면 기분이 좋단 말이야. 재밌단 말이야. 재밌는 상태에서 이렇게 술 먹고 기분 좋고 이런 데서 맛있는 걸 먹잖아. 그럼 맛있게 느껴지거든.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가게에 대해 갖고 평가가 굉장히 높게 올라가게 돼요. 이거를 금융 쪽에서는 오버슈팅이란 말을 사용하게 되거든요. 특정 자산에 대한 평가가 과도하게 올라가는 경우죠. 근데 결국엔 과도하게 올라간 그 평가는 평균 회귀라고 해서 다시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. 제가 봤을 때 유튜브 이런 거 보고 네이버 블로그 보니까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뭐 예를 들면 뭐 후쿠오카 같은 경우도 보면 뭐 뻔에 오면 뭐 항상 뭐 키아미야 햄버거 뭐 타규 요시즈카 우나기야 치카야 이런 거 근데 다 가봤거든요. 한 달 살면서 다 가봤는데 근데 제가 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거기 살면서 다 먹으면서 느꼈던 게 괜찮은 데도 있어. 괜찮은 데도 있는데 근데 이거 별론데 라고 느낀 가격도 굉장히 많았다는 것들이죠. 근데 일본 여행이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그 일본 맛집은 한국 맛집이랑 그 완전히 그 근본이 달라요. 뭐가 다르냐면 한국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잖아요. 기술직을 천대하는 게 있잖아요. 산업공상이라고 하죠. 그래서 제 친구 황과장 얘기를 잠깐 하자면 황과장 이모님이 국수집을 하거든요. 근데 그 국수집이 뭐 황과장 말로는 황과장도 요리 굉장히 조예가 깊거든요. 그 친구가 먹어봤는데 맛있냐 그러니까 뭐 맛은 있대. 어떤 맛이냐면 다시다로 이렇게 다시다 겁나 천원 맛 있잖아요. 대한민국 사람은 전부 다 다시다에 중독됐단 말이야. 그러니까 엄청 장사가 잘 되는 거야. 결국엔 이모님이 그걸로 빌딩을까지 샀대. 빌딩을 사고 나중에 힘이 드니까 국수집도 이렇게 일하면 아침부터 나서 계속 해야 되잖아요. 힘드니까 자기 자식들한테 이제 넘기려고 하는데 자식들이 이걸 아무도 안 받는데 아들 딸 아무도 안 받는데 이거를 그래서 황 과장은 자기가 좀 받고 싶어갖고 이모님한테 되게 야부를 턴다고 하는데 이게 기본적인 음식이나 이런 걸 되는 애티튜드가 한국이랑 일본이 너무 사벽이에요. 그러니까 일본 같은 데는 그 약간 이게 예를 들자면 그 후쿠오카 같은 경우는 하카타역이 커맨드 센터거든요. 거기가 인프라의 모든 중심인데 굉장히 많은 대기업들이 하카타역 근처에 뭔가를 세우고 싶어 해요. 근데 그게 세울 수가 없어. 왜 못 세우냐면 뭔가를 세우려면 그 주변에 있는 작은 상인들을 돈으로 이제 발라내고 밀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 조그만 상인들이 뭐 식당 하는 그런 상인들이 절대로 그걸 안 팔아요. 돈을 아무리 불러도 그걸 절대로 안 판단 말이야. 그래서 그걸 못 세우고 있다고 하더라고.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뭔가 음식을 하든 간에 여러분들이 일본 가면 느끼겠지만 약간 그 장인정신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. 그쪽 사람들은 뭐 하다못해 계란말이를 하나 하더라도 뭔가 달라 뭐 열심히 하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일본 맛집이랑 한국 맛집이랑 다른 궁극적인 게 뭐냐면 일본은 굉장히 평준화가 돼 있어요. 음식 맛 자체가 상향 평준화가 돼 있어요. 한국 같은 경우는 프랜차이즈가 굉장히 힘을 많이 쓰잖아요. 뭐 예를 들어 우리가 백종원 가게 왜 가요? 백종원 가게가 맛있어서 가는 게 절대로 아니란 말이야. 근데 저도 한 번씩 새말 김치찌개를 먹으러 가요. 새말 식당 가고 7분 돼지 김치찌개 있거든요. 그게 굉장히 맛있단 말이야. 근데 그걸 왜 먹으러 가냐면 그 김치찌개가 그냥 어딜 가도 그 맛이란 말이야. 새말 식당 가도 어딜 가도 맛있는 맛인데 그러니까 그 맛 때문에 먹는 건데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작은 가게들이 있거든요. 이런저런 작은 가게들이 있는데 그 가게들이 그렇게 평차가 크지 않아요. 한국처럼. 한국은 맛있는데 되게 맛있고 맛없는데 진짜 쉣더 뻑인데 일본은 그런 게 잘 없어. 전체적으로 상향 편준화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굳이 먼 곳을 찾지 않더라도 여러분 주변에 그냥 길 가다가 조그만 가게인데 사람들 조금 있어. 다지에 옹기종기 있어. 거기 가면 무조건 맛있어요. 무조건 맛있단 말이야. 그래서 제가 후쿠오카에서 찾은 맛집들이 몇 군데 있거든요. 이 제가 찾은 후쿠오카 맛집은 지금 블로그 검색해도 안 나와. 하나도 안 나온단 말이야. 나만 알고 있단 말이야. 나 절대로 그 말 안 한단 말이야. 나 혼자만 보거든. 근데
일본 맛집은 아까 말한 게 포인트가 뭐냐면 그냥 여러분들이 굳이 그렇게 보이는 데를 찾아가도 되는데 안 보이는 데 있잖아요. 굳이 그런 블로그나 유튜브에 공개가 안 됐어도 그냥 뭐 동네 가게 이런 거 있잖아. 사람들 조금 있고 그런 데 그냥 들어가잖아. 개척하는 맛이 있어요. 진짜 맛있어요. 하지만 나는 개척자가 싫다. 개척하기가 싫다. 안정된 안정빵으로 가겠다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. 뭐 인생이라는 게 뭐 안전제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. 근데 그런 분들한테는 이게 되게 안타까운 게 일본은 한국인으로서는 좀 상상할 수 없는, 내가 봐서는 약간 좀 변태적인 습성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일부러 세워놓고 먹여 사람을.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장사가 되게 잘 돼. 장사가 되게 잘 되고 웨이팅이 길어. 그러면 가게를 어떻게든 확장을 하는 게 보통이잖아요.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걸 확장을 안 해요. 안 하고 그냥 줄을 세워놓고 먹이더라고. 그럼 나중에 일본 사람들께 들은 바로는 그냥 줄을 세워놓고 먹이는 게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.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바쁘더라도 조금해도 줄을 세워놓고 약간 그런 습성이 있거든요.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뭐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보는 뭔가 약간의 검증된 맛집 있잖아. 그러니까 뭐 제가 말한 한국인들만 바글바글 있는 곳이 아니라 로컬 사람들도 많은 곳. 근데 로컬 사람들만 모여도 줄 서서 간 집이 태반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집 같은 걸 이제 가려면 이거 조금 약간 난이도라기보다는 요거는 그냥 제가 살면서 느낀 건데, 거기 살면서 느낀 건데, 제가 일단 웨이팅을 죽도록 싫어하거든요. 사람들이 뭐 기다리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별로 없겠지만서도 여러분들이 나이를 들면 특히나 기다린 게 진짜 극혐하게 돼요. 기본적으로 시간이란 건 돈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. 더더군다나 나는 거기 한 달 살면서 몇 달 살면서도 이제 가는데도 기다리는 게 그렇게 싫은데, 보통 사람들은 가면 여행을 가잖아. 여행 가가지고 그거 기다릴 시간이 어디 있냐는 거지, 내 말은. 이런 분들은 뭐가 좋냐면 일단 브레이크 타임으로 확인을 하세요. 브레이크 타임. 브레이크 타임을 확인을 해가지고 브레이크 타임이 있는 식당도 있고 없는 식당도 있거든요. 없는 식당이면 어정쩡한 시간대 가서 그냥 조금 굶어가지고 막 점심 같은 거 그냥 오후 4시 이렇게 가서 먹어. 그러면 웨이팅 거의 없단 말이야. 그래도 있는 경우가 있는데 별로 없어요. 그런 시간대에 가면 별로 없고, 아니면 아사리, 보통 일본 식당들은 뭐 11시 11시 반쯤 열거든요. 그러면 아침에 아사리 일찍 가가지고 점심때 있잖아요. 그렇게 웨이팅하면 왜 좀 덜 기다려. 그러면 뭐 11시 오픈, 11시 반 오픈이다. 그러면 30분 전에 가면 거지는 한 끼에 먹을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 시간이 중요하고, 그것도 아니고 저녁 시간대에 이런 맛있는 걸 먹고 싶다 그러면 이거는 뭐 그냥 뭐 시간을 버린다기보다는 보통 그렇게 사람들이 몰리는 집들 특징이 그게 있어요. 그 예를 들어 영업을 뭐 5시 6시부터 한다 그러면 오후 3시쯤 되면 그 대기표를 이렇게 꺼내놓거든요. 그러면 그 3시에 맞춰가지고 먼저 가가지고 이름부터 적어놓는 거야. 이름 적어놓고 볼일 보다가 좀 늦게 와도 돼요. 그래서 일본은 좀 좋은 게 거기 이름을 적어놓잖아. 오후 3시에. 오후 3시에 이름 적어놓고 나중에 뭐 하다가 오후 한 7시 반쯤 왔어. 그래도 그 위에 자기 이름이 있잖아요. 그러면 우선해서 들여보내주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간을 전략하는 방법이 있거든요. 근데 저는 뭐 이렇게 해서도 이게 많이 먹었는데 그게 정말 여의치가 않다. 그렇게 하기도 여의치가 않은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. 그런 분들을 위한 핵꿀팁을 방출하겠습니다.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이제 굉장히 까탈스러운 분들이죠. 왜 까탈스럽냐면 뭐 제가 처음에 말한 것처럼 일본이란 나라 자체가 식당 자체가 특히나 이 요식업이 상향 평준화가 돼 있다. 그러니까 뭐 굳이 시간 같은 거 버리면서 기다리지 말고 개척을 해라. 그래서 뭐 사람 적당히 있는 곳 들어가서 먹으면 평타 이상 나온다라고 하는데도 그건 노 싫다는 거고. 근데 좀 이게 일본이란 나라가 약간 변태적인 게 있어갖고 좀 유명한 데는 무조건 줄 기다리면서 먹어야 된다. 근데 그것도 싫다. 노 이런 거 아니에요. 어떻게 보면 그게 나 같은 놈인데 나 같은 놈이. 그런데 저는 그래서 어떻게 먹냐면, 저는 어떤 식으로 먹냐면, 굳이 저는 오사카 갈 때도 맛집 조회를 안 했어요. 맛집 조회 찾아보지도 않단 말이야. 이게 여행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몸에 배긴 그런 나만의 노하우로 갈까. 일본 여행에서 노하우는 뭐냐면, 그 여러분들이 뭔가 음식 먹을 때 가장 좋은 게 한국 사람 평점이 제일 짜게 줘요. 한국 사람들이 어딜 가도. 그래서 일본이나 다른 나라 동남아 어딜 가도 평점 4.0이 넘는 식당을 찾는 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거든요. 근데 한국에서는 내가 진짜 맛있게 먹은데도 평점 막 3.6점 막 이래. 그러니까 한국 사람 뭔가 좀 이게 꼽히면 딱 들어가서 일단 욕부터 박아놓는 그런 습성이 있어가지고 평점을 굉장히 짜게 주는데, 근데 그 와중에 굉장히 디테일하게 말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. 한국 사람들은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매우 좆같았다고 약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만족해 얘기하는 경향이 있는데, 여기서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 게 뭐냐면, 일단 근데도 아까 말한 사람들이 맛있는 걸 먹고 싶은데 줄 서기가 싫다. 일단 첫 번째 구글맵 켜세요. 구글맵이 진짜 좋은 게 People Never Lie라고, 그 평점이 한 100명 이상 이렇게 평점을 줬는데 4.0 넘잖아요. 그럼 거진다 맛있단 말이에요. 근데 문제는 맛있는 만큼 사람들도 항상 웨이팅이 있거든요. 여기서 평을 항상 봐야 돼요. 평을 봐갖고 한국인들 쓴 평을 항상 봐야 되거든요. 그 중에 가장 믿을만한 평이 뭔지 알아요? 음식은 괜찮은데
가격이 조금 비싼 것 같아요. 요걸 찾으면 돼요. 요걸 찾으면 되거든요. 그래서 평점 좀 높아. 한 평점 뭐 이렇게 4점 넘어가고 4.5 되는데 거기 밑에 딱 보면 음식 맛있어요. 괜찮아요. 근데 조금 비싼 것 같아요. 아니면 뭐 대놓고 비싸 이런 데 가잖아. 그러면 일단 무조건 맛있고 그리고 웨이팅도 거의 없어요. 제가 기다려 본 적이 없어요. 그게 일본 가면 그 일본이라는 나라가 그렇죠. 20년 디플레이션이 됐던 그 휴증 때문인지 사람들이 뭔가 외식 같은 거라도 이렇게 간소하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좀 아까 말한 것처럼 한국 사람들이 느끼기에 비싸다는 집 있잖아요. 근데 그런 비싼다고 할 때도 가격 좀 확인을 잘해야 돼. 일본도 비싼 집은 진짜 오질나게 비싸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뭐 그냥 적당히 비싼 정도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집 찾잖아요. 그러면 웨이팅이 없어요. 진짜로 없어요, 웨이팅이.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서 간 집이 오사카에 그 샤브샤브였나? 아니다. 그거 그 뭐지? 스키야키 하는 집이었거든요. 스키야키 하는데 진짜 맛있게 먹었어. 넷이서 가서 한 25만 원 나왔나? 그래서 그게 스키야키 하면 고기가 진짜 좋더라고요.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가지고 생각 그렇잖아요. 우리가 이게 일반적으로 불고기를 먹을 때 불고기에 좋은 고기를 쓸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잖아요. 양념 고기는 그냥 뭐 이게 약간 허접한 걸 쓴다는 생각이 있는데 스키야키 같은 경우도 그냥 뭐 소스 부어가지고 먹는 건데 굳이 좋은 고기를 쓸 필요가 있냐라고 하는데 진짜 고기가 좋더라고. 와규 해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슬라이드해서 이렇게 기계로 썰어서 준대. 고기가 진짜 맛있더라고. 먹으면서 와 맛있다 해서 고기 또 추가해서 먹고 그리고 술 좀 먹고 그러니까 한 25만 또 나왔더라고요. 근데 그 시간대가 사람들 가장 많이 먹는 저녁 시간대였는데 근데 가게가 꽉 차지도 않았어. 적당히 있고 꽉 차지도 않고 오히려 좀 약간 빈자리도 좀 드문드문 보이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요거 딱 기억해 두시잖아요.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본 여행을 갈 때 이게 시간이 금이란 말이에요. 여러분들 시간들을 크게 기다리는데 할애하지 않고 먹을 수 있는 방법들 제가 이렇게 딱 얘기했거든요. 다시 한번 첫 번째부터 요약을 하자면 첫 번째는 그냥 여러분 주변에 있는 곳 중에서 작은 가게 있잖아요. 작은 가게들 상향 평준화 있으니까 그 닫힌 데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들이 있거든요. 주변 단골들이. 그 집들은 거진 괜찮아요. 그래서 제가 후쿠오카에서 찾은 집도 그런 집들이 되게 많거든요. 거진 그런 집들이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게 많으니까 그런 거 한번 믿고 개척을 해보시고 근데 개척하기 싫다. 웨이팅을 해야 된다. 그러면 웨이팅을 할 거면 아사리 그냥 아침 열기 전에 그때 일찍 나가거나 아니면 저녁에 먹고 싶다 그러면 보통 그런 가게 오후 3시나 4시쯤 되면 그 표를 이게 가게 앞에 딱 걸어놓거든요. 거기에 이름만 적고 딴 거 하다가 나중에 지나서 넉넉하게 와서 조금 기다리고 바로 들어가서 입장해서 먹는 방법이 있고 근데 그것도 다 싫다. 기다리는 것도 싫고 개척하기도 싫다. 근데 맛있는 거 먹고 싶다. 그러면 그때는 한국인들 평점을 봐가지고 구글 평점 봤을 때 4.0 이하 중에서 맛없는 데가 진짜 없어요. 그래서 뭐 4.4, 4.5 이런데 진짜 평가 좋은데 가가지고 거기서 먹는데 가격이 조금 세다. 맛있게 먹었는데 가격 조금 비싼 것 같다. 그래서 많이 비싼 건 아니야. 조금 비싼 것 같다. 여기 포인트거든요. 그래서 그런 집 찾아서 먹잖아요. 그러면 진짜 거진 다 맛있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일본 굉장히 자주 가잖아요. 그리고 저도 느끼기에 제가 동남아를 이렇게 다 돌아봤는데도 1년 2개월 동안 돌아봤는데 일본만큼 뭔가 그렇게 만족도를 느낄 수 있는 도시가 진짜 많지 않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도 뭐 접근성도 굉장히 용이하잖아요. 비행기 타고 가기도 편하고 시간도 절감되고 근데 음식 맛도 입맛도 맞고 그리고 관광 인프라 쪽 되게 괜찮단 말이에요. 뭐 CS 마인드나 뭐 이런 사람들도 친절하고 그래서 이런 조건을 충족한 나라가 별로 없거든요. 그래서 일본 같은 거는 자주 갈 수밖에 없어요. 한국인 입장에서는 동남아 갔다가 일본 가면 차이가 확 난단 말이야. 그러니까 그런 분들 앞으로도 일본 굉장히 많이 갈 건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제가 말했던 부분 있게 참고하시면 그래도 좀 더 쾌적하고 시간을 아낄 수 있는 그런 여행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빠세요. 넣어준다. 사진과 비콘. 비콘. 맛있겠다.